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소봉 프로젝트 5-3을 앞두고 다시 제가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썸네일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 파이코인 두 개는 느낌표, 악시아 코인 이러면서 제가 퀘스천 마크 3개 붙였는데요. 뉴스에 난 겁니다. 악시아 코인, the first asset supported global currency to be listed on Bitmart Exchange. 현재는 비트마트라는 거래소하고 쿠코인 두 개의 거래소에 테스팅 삼아서 올라가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코인입니다. 그러나 이 코인을 제가 뭐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잘못 사시면 낭패 보십니다. 일단 공부만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지금 이 악시아 코인의 화폐의 발전 단계와 이 파이코인이나 악시아 코인의 등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강의할 때 추계시대 공부했죠. 그러면서 주화의 발명, 철기혁명, 전쟁, 사상가들의 철학의 등장,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 사상가들과 이 그레이트 리셋 사상가들이 등장하고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코인이 2008년도부터 나왔다. 그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기원 그러니까 600년 그러니까 우리 600년부터 1450년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중세시대죠. 그때 신용화폐로 회귀했다. 신분제 사회가 되면서 종교와 윤리가 자리를 잡는 세상이 됐다. 요 세상과 지금의 코인과 일치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진훈 선생의 특강을 제가 5-3을 올리기 전에 방송 화면이라든가 음질 같은 게 안 좋고 기본 설명을 교재에만 의지하고 현재의 코인과 응용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밑바탕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신용화폐로 회귀했는데 신용화폐라 그러는 건 코인으로 보면 뭐 테더라든지 아니면 파이코인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왜 이 금속화폐에서 신용화폐로 회귀를 했냐면 로마 제국이 몰락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 몰락하면서 그 수많은 코인들이 퇴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막 옮기면서 이렇게 재정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딱 몰락이 되고 나니까 이런 코인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켈트족 주거 지역에서 코인을 무더기로 갖다 버린 코인을 지금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막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9월 25일 한국에서도 이 거래소 시장을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코인이 지금 저 켈트족 주거 지역에서 발견된 화폐 무덤처럼 굉장히 많은 버려진 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이 귀족들의 소유였던 노예 플랜테이션이 장원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봉건적 왕국, 공국들 사이에서 뭐 독일만 같아도 뭐 몇백 개의 공국이 있었고 프랑스만 같아도 몇백 개의 공국, 작작, 후작, 배작, 백작, 공작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코인을 따로 자기 일본 말로 하면 나와바리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나요? 자기 영역에서 쓰는 이제 코인을 따로 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삼성페이 같은 것들을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페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 대신 대규모 상거래는 로마 제국의 계산화폐로 가치를 평가해서 심사했다. 지금도 달러의 기준에서 삼성페이, 알리바바페이 무슨 다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 초기까지 계산 화폐가 이제 체계가 되고 교회와 국가의 재정적 필요가 되고 유럽 전역에 걸친 교회들 사이에 자금 이동이 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자금 이동 그렇게 되나요? 테슬라에서 삼성으로, 삼성에서 인텔로, 소니로, 코인으로 되나요? 아직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의 교환 수단으로서의 파이코인, 가치의 교환이 되려면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 같습니다. 가치의 교환. 그래서 뭐 지금 뭐 2,300만 명이다. 뭐 1,000만 명에서 2,300만 명까지 오는데 뭐 몇 개월 걸렸는데 이게 3,000만 명 넘어가면 그 다음에 1억 가는 거는 굉장히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3,000명 되고 3,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30,000명이 되고 30,000명이 10만 명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명 되는 게 어렵지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 가는 건 쉽게 갑니다. 3,000만 명 간 다음에 1억 가는 건 쉽게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파이코인은 이런 이제 화폐의 가치 교환에 포커스를 맞추는 코인 같아서 돈 들어가는 코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자금 이동은 그렇게 했지만 일상의 거래 코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상의 거래 코인은 이제 부절 이렇게 부절에 맞춰서 했고 그래서 이게 뭐 각 지금 수백 개의 나라에서 그 군주 영주들이 발행한 그 주화의 무게와 귀금속의 비중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나라 저기 장진호 선생 얘기하다시피 대원군 때 당백전을 발행해서 뭐 이게 얼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가치가 안 되니까 다른 자기네들끼리에서는 그게 소통이 되지만 다른 세계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여순 감옥에 계시면서 동양 삼국 평화론을 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그 중국의 화폐 통일을 하자라고 그런 어마무시한 생각을 하셨었는데 참 나이도 그때 젊으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대단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구매력 가치라든지 화폐의 가격이라는 게 몇 대 몇으로 환율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모르셨죠. 지금 그렇게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그걸 모르셨던 것처럼 상당히 유럽에서도 그걸 모른 채로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큰 다른 공국과 공국 사이에 거래를 하려니까 이게 뭔가 신용이 되는 백업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용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국과 공국 사이에 영주와 영주들 사이에 서로 간에 같이 통화될 수 있는 신용화폐라는 것이 이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 장진우 선생 강의에도 나오지만 그때 뭐 유럽에 영국에 뭐 실링, 하프 크라운이 여러 가지 코인이 있었고 나중에 발전해서 이 오른쪽에 이제 제대로 된 이런 파운드 코인이 나왔고 안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부절 맞춰서 서로 짝이 맞나 안 맞나로 이렇게 보통 부절을 했다고 하는데 장진우 선생 강의 들으면서 제가 참 놀랐던 게 그 서머셋 모험의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저는 6펜스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작은 화폐단인 줄 알았는데 아마 서머셋 모험이 달과 6펜스를 쓰고 난 다음에 3펜스짜리도 나오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달과 6펜스를 쓸 당시에는 가장 낮은 화폐 단위 달이라는 것은 이상의 세계, 식스펜스라는 것은 현실의 세계. 그래서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방황하는 내용을 담은 게 그 서머셋 모험의 달과 6펜스인데 6펜스보다 작은 동전이 있었구나. 아무튼 이렇게 뭐 저 화폐가 막 여러 가지로 코인이 여러 가지로 있다가 이거를 이제 통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신용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무수한 주화가 난립하고 무수한 코인이 난립하다가 보니까 환전업자가 등장했죠. 이 환전업자들이 나중에 발전해서 은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환전업자 같은 개념이 지금 수많은 거래소죠.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에 거래소가 있는 거고 한국도 거래소가 엄청나게 많고 저한테도 뭐 20억 가지고 코인 만들자 거래소 만들자라고 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있었고 지금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거래소들을 전부 일괄 어느 정도 지금 나라에서 정리하면 너무나 피해자가 많이 생기니까 나라가 욕을 먹으니까 그럴 때 뭐 이렇게 돈 주고 교수들 몇 명 고용해서 평가단 만들어 갖고 지금 막 심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큰 거래소도 지금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큰 거래소 4개 중에서도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9월 25일 이후에 정리하겠다. 라고 지금 해서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내 거래소가 어디 가는 거 아닌가, 내 거래소가 통째로 없어져도 내 코인이 어디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죠. 그런 생각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뭐 방법은 있다 그러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중세 시대에 이런 가치가 다른 주화들을 거래하는 환전업체가 등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코인 거래소들이 등장했다. 정말 세상은 바뀌지만 사람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생기고 거래소가 생겼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장진훈 선생 강의의 수출상, 수입상, 코인 같으면 매도자, 매수자가 있고, 이 거래소에서 가령 어떤 코인을 살려면 다 뭐 돈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무, 지금도 뭐 신용카드 등록하고 젊은 학생들은 신용카드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코인을 A거래소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A거래소, 자기가 사고 싶은 코인이 B거래소에 있다. 근데 지금 자기는 A거래소에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A거래소에 갖고 있던 코인을 B거래소로 보내죠. B거래소로 보낼 때 돈 들죠. 그러면 B거래소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B거래소에만 상장되고 있던 어떤 코인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거래소와 거래소를 어떤 코인과 코인을 연결시켜 주는 게 중세시대의 은행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게 거래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송금하고 서류 발송하고 대금 결제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수수료, 송금 수수료를 가스피라고 하죠. 가스피가 이것도 뭐 굉장히 약 3단계 정도로 아주 싼 거, 중간 거, 비싼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가스피라는 것처럼 은행도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다 받는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거래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환전소, 중세시대의 환전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환전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처럼 복식부기도 만들고 장사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데 만기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자만 주는 그 채권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자만 주는 채권이 코인이 US 달러 다음에 C가 붙은 USDC, 이것이 연이자 6.5%, 7%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자만 주는 코인이 테더류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코인 하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테더가 뭐라는 것이 아시겠는데, USD 테더는 우리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이제 민간 단체끼리 책임지겠다, 이자 줄게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T가 붙고, 그 다음에 USDC라는 것은, 이건 C라는 거는, 이거는 테더인데 그래도 공공단체, 공익단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베네치아 공국 정도 되는 데서 그래 5%씩 이자 줄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테더 코인이거든요. 참 예전과 지금과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중세시대까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까지 화폐가 어떻게 발전했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점점 발전할까는 더 공부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앞으로 제3의 코인이 나오려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서나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계속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화폐도 그게 안 됐던 코인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막 양적 완화를 해서 막 돈을 막 찍어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구매력이 약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화폐인데 화폐도 내 재산인데 이게 구매력이 증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자산이어야 된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왜 그렇게 올라가죠? 채굴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파이코인도 채굴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구매력이 수요가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코인은 디플레이션 코인이 되는 것이고 디플레이션 어셋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코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 같은 건 이제 파이코인 같은 데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처럼 디플레이션 자산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코인이 지금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바이고 이더리움이건 뭐 여러분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모든 코인들이 아마 디플레이션 코인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지금은 뭐 다단계처럼 막 사람 확장하는 그런 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화폐의 역사의 발전을 보게 되면 이게 대중들의 신용을 받고 환전도 해주고 환전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대중들의 신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대중들의 신용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나와야 된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제가 지난번 이제 말씀드린 악시아 코인이라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셔도 안 됩니다. 공부만 해 두셔야 됩니다. 7월 7일 날 출시됐는데 First Asset Supported 그러니까 자산 서포티드 통화라는 거죠. 세계 최초로 바이코인이 핸드폰 기반 채굴처럼 얘네들은 은행이에요. 어디 있는 은행이냐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도미니카의 텍스 헤븐 지역에 세운 이제 은행입니다. 우리가 그 여자 배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했던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 아니라 커먼웰스 오브 도미니카라는 조그만 섬나라 카리브 해안에 있는 섬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은행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은행이지만 실제 돈 주인은 영국과 스위스에 있는 은행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아직은 사시면 안 되냐면 이게 7월 7일 날 상장이 돼서 1.25불에 상장을 했나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당일날 72불까지 올랐습니다. 72불까지 오르니까 악시아 코인에서 테스팅 단계인데 물량을 집어 던져서 한 7불까지 낮추고 지금 올라가면 낮추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녹화할 때 보니까 1.13달러고요. 많이 올라갈 때 1.48달러까지 그러니까 1불 기준으로 테더 코인이니까요. 여기도 USDC라고 붙었죠. 그러니까 T가 붙기도 하고 C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시아 코인은 두 군데 하나는 비트마트라는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그거는 C로 붙고 그다음에 쿠코인이라는 데 했는데 거기는 T로 붙이고 아무튼 일종의 테더 코인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을 때 1.48 그러니까 1불 기준으로 48%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공급 물량을 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4시간마다 본 거고 하루 단위로 본 것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뭐 코인 거래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시켜서 사봐라 팔아봐라 그러는데 아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거 뭐 살라 그러니 파는 물량이 없고 팔으려 그러니 사는 물량이 없고 그래서 뭐 4만 원어치 사는데 뭐 시간이 몇 분 걸렸다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거래소에다가 이제 상장하기에 앞서서 아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는데 구글 들어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홍보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인은 역시 제3의 코인이긴 하지만 중세의 환전상 단계를 뛰어넘은 은행이 자기 자산으로 백업을 한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뭐 우리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 파이코인은 이거 좋으니까 하세요. 돈이 안 드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불이 들건 10불이 들건 돈이 드는데
이게 4배, 5배 올라갈지 100배 올라갈지 몇만 배 올라갈지는 백업한 은행이 얼마나 많은 백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연륜을 갖고, 이건 뭐 상장한 지가 7월 7일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2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직접 이 악샤코인 쪽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메일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뭐 아직 사지 마라, 공부는 해둬라. 그런데 제가 시험적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제 유튜브, 우리 생테크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뭐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삼아서 정말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질문을 저한테 해도 답변을 다 드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물어도 제가 몰라서 못 가르쳐 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에 시켜서 사봐라 팔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사야 되겠다라고 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도록 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날리든지 아니면 뭐 속보를 올리든지 할 테니까 공부는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1.25불 넘어가면 무조건 물량을 집어던져 갖고 회사에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공부는 그 우리 장진우 선생의 특강 5-3에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